파산공매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공매는 그 중에 10명. 오늘 얘기할 파산공매는 그 중에 1명도 안 해요. 당연히 싸게 낙찰되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자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파산공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산공매란 쉽게 얘기해서 파산한 분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처럼 내가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파산공매를 왜 해야 되냐? 아는 사람이 훨씬 적고 그래서 싸게 낙찰받기 더 쉬우니까요. 여기는 제가 실제 입찰했던 파산공매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어요. 이 물건은 조금 특이한 게 현재 임차인이 1억 7,825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이 보증금이랑 똑같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임차인 보증금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부동산에서 전세 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엄청 적은 금액에 입찰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겠죠. 실제로 시세조사도 해봤더니 당시 기준으로 2억 2천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 될 것 같았어요. 거래량도 많아서 매도 걱정도 별로 없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1억 9,150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2위로 폐차를 했습니다. 1등 하신 분이 저보다 딱 200만 원 더 쓰셨더라고요. 1억 9,3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건 분명히 잘 팔았을 것 같아서 몇 달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역시나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2억 3,35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세전 4천만 원이나 남겼네요. 더 중요한 건 투자금이 얼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있는 채로 전세보증금 1억 7,825만 원을 그대로 둔 채로 내가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거의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낙찰가라면 2천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든 거죠. 그런데 무려 세전 수익은 4천만 원이나 되고 이런저런 비용을 빼더라도 순수익이 3천만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2천 투자해서 3천만 원 남겼다면 엄청 잘한 투자죠. 만약 경매나 공매 이런 조건의 매물이 나왔었다면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 파산공매여서 확실히 경쟁이 적었던 물건이었어요. 파산공매 꼭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파산공매 물건 도대체 어디서 찾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물건도 있고 공매 물건도 있고 심지어 신탁공매 물건도 있지만 파산공매는 여기 없습니다.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그냥 파산공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법원 부동산 매각 문의 안내라는 게시판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 부분을 보면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라고 나오죠. 여기서 공고 게시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산공매 물건이 쭈루룩 나옵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를 전혀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파산공매는 이 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엄청 많아 보이죠? 지금 나온 것만 해도 400개 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물건 중에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써있거나 자산 매각 공고라고 써있는 물건을 들어가면 아파트나 빌라 매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적혀있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매각 공고라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 어떤 조건으로 매도하는지, 주소는 어딘지 상세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는 어느 동네에 있는 건지, 이게 땅인지 집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불편하죠? 그래서 더 싸게 낙찰되는 겁니다. 꾸준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기 힘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입찰할 만한 파산공매 물건 하나를 골라놨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84제곱미터인 국민평수 아파트로 보입니다. 파산공매 물건을 볼 때는 이 매각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세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방금 봤던 물건은 여기 괴정 스타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역 출구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로 보이죠?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입지가 아주 괜찮아 보여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주변에 인프라는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입지가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살펴봤더니 2007년식에 거래도 아주 많진 않지만 꾸준히 있는 동네예요. 지금 파산공매 물건이 7층이니까 최근 거래로 봤을 때는 수리한 거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수리 안 한 상태라면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는 팔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매물을 봐도 제일 싼 매물이 1층 2억 8천, 중층은 2억 9천 정도 돼서 2억 7천, 2억 6천 정도면 괜찮은 가격일 걸로 보여요. 시세가 2억 6천, 2억 7천이라면 적어도 2억 5천 이하에 입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찰가를 봤더니 처음에는 3억 1천에 시작하지만 무려 1억 6천까지 유찰이 될 예정이고
우리가 시세조사를 2억 6천 7천쯤 했으니까 2억 4천, 2억 3천 이 근처에서 입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간단히 입찰가 계산을 해보면 기본 수리를 하고 2억 6천 5백 정도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2억 3천 정도 입찰하면 6천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고 1,600 정도 수익이 날 걸로 보여요. 그러면 2억 4천에서 유찰되고 입찰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이 물건 한번 얼마에 낙찰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경매에서 같은 동네, 같은 단지에 낙찰된 것들보다 분명히 더 싸게 낙찰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해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파산공매에는 방금 봤던 아파트나 또는 빌라 말고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파산한 분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지 아니면 토지 지분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 집안 살림, 특허, 주식, 회원권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여기는 임야, 토지에 지분만 나온 물건이네요. 가격이 900, 800, 700, 600 소액으로 이런 거 투자해 보셔도 되겠죠. 특허권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사에 비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데스크탑이라고 써있죠. 상세 목록을 보면 컴퓨터 몇 대, 노트북 몇 대, 사무용 가구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팔고 있는데 최저 입찰가가 무려 50만원, 비싼 게 100만원 밖에 안 해요. 이런 걸 엄청 싸게 사와서 중고로 팔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용돈이 부족할 때 이런 걸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켄싱턴 리전트의 회원권이 나왔네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원래는 1,000만원이 넘는 회원권을 내가 500만원, 800만원에도 사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파산공매 물건들이 싸게 낙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가인데요. 경매나 공매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식 가격을 조사를 하지만 이런 파산공매 물건들은 이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파산재산을 매각하는 파산관제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주 시세보다 싸게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때요? 파산공매 꼭 해봐야겠죠? 꾸준히 보셔야 돼요. 이상한 물건도 많지만 좋은 물건들도 꾸준히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당연히 투자 수익도 늘어날 거예요. 투자자는 절대 현재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현재에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뒤처지는 거예요. 수익과 멀어지는 거죠. 경매든 공매든 오늘 배운 파산공매든 일단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뭐라도 해보세요. 이 최고의 선택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건 그만할 때가 됐어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한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언제나 아쉬움은 있어요. 그 아쉬움 때문에 제자리에 맴돌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쉬워 보였던 내 선택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었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 선택을 믿고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